정비경 후보는 우리 동네를 지키는 태극마입니다. 수원에서 삼선 중진 의원이 되면은 최초의 대한민국 국회 여성 국방위원장이 될 것입니다. 조정혁 의원은 정교조와 싸워가지고 신세 저질랑 말랑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월급도 다 뺏어가고 마누라한테 안 쫓겨나는 게 다행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는 조정혁 의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교조와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원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박정희 의원을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삼선 의원이 되면은 우리 당의 사무총장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네, 자 마지막 선거운동 날입니다. 김무성 대표 수도권을 누볐는데요. 자 인천 갔는데 윤상현 의원 선거는 또 뺐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가 있겠죠.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다급했다는 거죠. 자 일주일 전에는 더민주당이 삼성을 광주에 유치하겠다 그랬는데 선거 이틀 앞둔 시점에 10대 대기업을 대구로 유치하겠다. 대구 민심에 손짓을 했습니다. 자, 그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남희 시장. 네. 일단 김무성 대표 오늘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오늘도 감투 공약을 빠뜨리지 않았는데요. 수도권에 집중을 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수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정부경 의원들이 있는 그 수원에서 시작을 해서 격전지를 쭉 돌아서 인천도 갔고요. 경기도 안양을 거쳐서 서울 지역도 격전지 위주로 쭉 돌아서 네. 마지막 유세는 중성동 에서 마친다고 하고요. 네. 오늘 수도권 유세를 마치면은 김무성 대표가 KTX를 타고 자신의 지역구로 내려가는 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정이면은 선거운동이 끝나잖아요. 네. 자, 천상욱 차장. 그러면 서울시 밤 자정이 될 때 김무성 대표가 선거운동을 하는 곳은 자기 지역구입니까? 아니면 수도권입니까? 이제 수도권까지 다 챙기고 나서 이제 내려가서 내일 투표를 하러 이제 내려가는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는 이제 아주 오늘 새벽에나 내려가게 되는 건데요. 네. 어쨌든 투표가 내일 오전에 김무성 대표가 예정된 걸 보니까 내일 오전 9시에 영도에서 하는 걸로 보여서 그 투표를 위해서 일단 내려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 격전지로 주로 뜨면서 오늘 마지막 유세 장소는 네. 중성동을 그러니까 시작도 중성동을에서 시작했고 마지막 유세도 피날레도 중성동을에서 끝내게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 중구와 성동을 지상욱 후보가 출마해 중요한 곳이긴 하지만 이 한복판인 종로가 안 보이네요. 종로야말로 최대 격전지라고 불리는데 무슨 배경이나 국절이 있는 겁니까? 오세훈 후보 쪽에서 김무성 대표의 이 지원 유세 방문을 별로 그닥 반가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로에 있는 어르신들은 굉장히 근엄하고 오래 드신 양반분들이 많아서 네. 막 유세차에서 막 시끄럽게 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조용히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악수하고 인사하는 이런 유세를 좋아한다고 해서 오세훈 네. 후보가 가능하면 김무성 대표 안 오셔도 됩니다라고 해서 김무성 대표가 굳이 찾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좀 더 첨언을 하면 오지 말라고 하는데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요. 지금 네. 여권의 대선 주자 네. 어떤 자리를 놓고 지금 여론조사에서 엎치락 뒤치락 또 경쟁하는 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또 오세훈 후보의 경우는 혼자서 좀 더 겸손한 유세로 좀 종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겠다 네. 이런 전략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 김무성 대표는 종로 바로 옆에 있는 중성동을에서 이것도 이제 좀 서울의 중심지로 2번지로 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중성동을에서 오늘의 수도권 유세를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20곳 가까이 되는 곳, 어쨌건 수도권 집중적으로 누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마다 당 대표들이 열심히 이제 많이 주도적으로 누볐는데 이동량 뭐 이런 것도 저 정치적 위상이나 이런 걸 반영하는데 좀 영향을 주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지금 네. 통계를 좀 더 정교하게 내봐야 되겠지만은 김무성 대표 움직임이 가장 컸다.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네. 있는데요. 특히나 수도권에 집중을 해서 워낙 그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수도권 유세 129회를 유세를 했는데 전국을 다녔는데 그 중에서 90여 회가 수도권이었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천에 그렇게 많이 다녔지만 그동안 논란의 당사자였던 윤상현 의원 지역구, 후보 지역구는 절대 안 갔잖아요. 박성원 부국장. 네. 앞으로 총선 이후의 정치 지형하고도 관련된 거죠. 그 윤상현 의원의 지역구를 다시 가게 되면 네. 다시 그 윤상현 의원과 김무성, 그 윤상현이 김무성 대표를 원색적으로 욕설을 섞어가면서 네. 그 쳐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네. 그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당내 갈등 분란. 네. 그래서 결국 친박 친이 갈등, 친박 비박 갈등을 상기시키면 수도권 전체 선거에 네. 지금 안 그래도 그 꼴 정말 화가 나서 못 보겠다라고 투표를 안 가겠다라고 하는 전통적 지지층 때문에 네. 지금 막판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총선 이후로도 그런 갈등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떤 새로운 어떤 화합하는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네. 이런 아마 고려가 담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거운동 기간을 좀 정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자, 김무성 대표의 선거운동 중에 아니 눈길 끄는 거 하는 뭐 막말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말실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유권자와 소통한다는 것인데요. 어제 저희가 잠깐 말로만 설명드렸는데 아이고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말까지 했잖아요. 부산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그 모든 상황을 앞뒷면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사건 끝 발목을 잡아가지고 우리들과 일을 못하게 하는 이런 정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짜 부산말로 환장하겠습니다. 저들. 미치고 폴짝 뛰겠습니다. 아이고 엄마 저 또 텔레비가 또 찍고 있으니까 내가 또 말 잘못하면 또 막말한다. 부산 사람 괜찮은데 저기 9시 뉴스다가 뭐 서울 사람 다 안 봅니까? 네. 자, 이제 결국 자신이 계속 비춰주고 말실수하고 표현의 수위를 넘는 것 때문에 이제 마음고생 해왔잖아요. 그 연장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전북계에서 했던 발언 때문에 사과까지 했죠. 네,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직접 사과한 건 아니고요. 네. 본인이 그 사과문을 직접 썼다고 하는데요. 네. 그 전북까지 내려가기는 일정이 빠듯해서 네. 대독 사과문이었습니다. 전북도당 관계자가 대신 읽었는데요. 네. 지금 사과문 보시는 것처럼 그 유세할 때 전북 네. 꼭 발전시켜야겠다는 열정, 그 마음인데 네. 그 현실이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거친 말을 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전북도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대독 사과가 있었습니다. 자, 당대표 프리미엄이라면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박성부 국장. 네. 그러니까 당대표가 주도적으로 선거 유세를 하니까 저희도 뉴스탑텐도 그렇습니다만 모든 프로그램이 대표의 언행, 일거수일투족을 잘 보잖아요. 자, 저희가 영상 보시면 기억나는 거는 업어주고 끌어안고 먹여주고 맛있게 먹고 이런 것들인데 당대표로서의 역할, 지난 한 2, 3주간에 이었던 이 총선 국면에서 김무성 대표는 어땠습니까? 저는 그 새누리당의 막판 이른바 그 옥새 들고 나르샤 네. 이 국면에서부터 네. 정말 무한 갈등으로 갈 수 있었던 사안을 그 친박과 비박의 갈등을 막판에 3대3으로 어쨌든 그것을 뭐 굴복이다 또 이렇게 비판도 하지만 네. 타협한 그 기조를 선거운동 현장에서도 실제로 발휘했다. 네. 그래서 어떤 친박 비박 가리기보다는 가서 최대한 후보 중심의 선거운동. 저것은 김무성 대표가 항상 지난번 2년 전 730 재보선 때도 어떤 그 후보를 최대한 앞세우고 아까 뭐 감투도 예를 들어 사무총장도 지금 8명, 10명까지도 뭐 남발을 한다고 하지만 네. 사실은 그걸 누구도 믿기보다는 네. 그만큼 중요한 후보다라고 하는 것을 키워주면서 어떤 현재 당내 갈등을 잠복시켜 가면서 선거를 하는데 비교적 그 현장에 어떤 스킨십을 해가면서 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탁월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좋은 부분, 얻은 네.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좀 너무 많이 남발을 해서 안정감 있는 지도자로서는 어떻게 평가받을지 총선 이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은 당대표 물러난다고 하는데 사무총장 시킨다는 사람은 10명 정도가 되고요. 또 하나는 어제도 네. 나눴지만은 울산에 가서도 구조조정, 네. 쉬운 구조조정 없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까지 정부 여당이 추진해온 노동관계법안과 좀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좀 다른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너무 많이 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본인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야권과 노동계에서는 그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관련법 개정이 노동법 개혁이다. 네. 쉬운 해고를 만들어주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여던 그렇지 않다. 꼭 필요한 노동 개혁이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다라고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김무성 대표가 울산에서 이제 그 직원 유세하는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대중공업의 쉬운 해고 절대 없도록 하겠다. 집권여당 대표인 내가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곧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 개정이 노동 개혁이 사실은 쉬운 해고를 조장한다는 점에 대한 그런 오히려 그걸 인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와 이제 그 여당으로서 이제 그 보조를 맞춰서 정책을 추진해 왔고 또 추진해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인상을 준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는 이번 유세 과정에서 뭐 의도를 한 것이든 아니면 즉흥적으로 한 실수이든 결국 김무성 대표에게 득될 것이 없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건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이번 선거 국면에 기억난 것 중에 하나가 대구에서 후보들 11명이 단체로 유권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의 절을 올렸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새누리당 공천 때문에 시작된 이 파동, 반성과 다짐의 노래 지난주에 공개한 데 이어서 사과 릴레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네, 46명이 반성 릴레이 달리기를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요식 후보군요. 네, 강요식. 구로 을에 나간 후보네요. 박영선 의원과 붙어 있는 후보인데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인형을 안고 이렇게 길거리를 뛰고 있습니다. 본인 홍보도 할 겸 또 반성과 다짐을 한다는 측면에서 반다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성원 후보도 반성에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지역구를 누비면서 홍보도 하고 또 반성과 다짐을 하면서 또 약속도 하면서 새누리당의 마지막 유세 일정을 저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연대 뒤편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주의 삼성의 미래차 사업을 가져오겠다는 것 때문에 난리가 한번 났었는데 비슷한 일이 대구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서청원 전 대표, 현역 의원인데 약속을 했고요. 그 지역에서 맞서야 하는 국면에 있는 유승민 의원은 그 말을 누가 믿냐고 반박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구는 지역 내 총생산 재정 자립도도 전국 최하의 수준입니다. 대통령께 10대 기업의 대구 유치를 건의드렸습니다. 청와대도 여러모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저와 대구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대기업을 설득할 것입니다. 엊그제 새누리당에서 높은 분이 대구에 오셔서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랬습니다. 선거를 이틀 앞두고 대구에 와서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대구 시민을 우습게 보고 오만하게 구는 이 세력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번에 배터리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자, 이틀 전에 나온 10대 기업, 아주 큰 기업 하나를 대구에 딱 유치하겠다. 청와대하고 논의한다는 듯이 얘기를 했거든요. 박성훈 국장. 평가가 필요할 것 같네요. 저 얘기가 지금 선거가 아닌 평소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이러이러해서 어떤 기업과 지금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떤 기업이 검토를 하는데 이런 애로사항을 우리가 어떤 규제를 풀어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해소해 주겠다. 예를 들어 이렇게 했다면 진지하게 대구 분들도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여태 정말 저기 아까 나온 대로 8년 동안 뭐 하다가 그리고 10대 기업의 하나를 과연 여당이라고 해서 지금 끌어올 수 있는가? 우리가 얼마 전에 그 김종인 그 더민주 대표가 삼성 자동차 전장 사업 부분을 그 광주에 유치하는 거 이거를 양양자 후보의 공약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이 어느 시대 때 관치 시대에 팔비 틀어서 기업을 강제로 끌어올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했듯이 물론 여당이면 물리적 수단을 동원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관치경제가 아니고 또 사회주의 계획경제도 아닌데 여기서 과연 저것을 어떤 수단으로 끌어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권력이 기업을 끌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낡은 구시대의 발상이고 아까 김무성 대표가 현대중공업 앞에 가서 울산에 가서 어떤 구조조정의 문제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그 논리적으로 닿지 않는 그야말로 표를 의식한 이런 공약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어제 이제 회견장에서요, 서청원 대표가 10대 기업, 아주 큰 기업 하나를 대구로 옮기도록 하겠다,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했고, 청와대가 예규된다고 하니까 기자들이 여러 가지 좀 다각도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자들과 서청원 의원 사이에 오갔던 질문과 응답, 그 장면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확인합니다. 지금 집권 3년 차인데 지금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죠? 3년 동안 왜 안 하셨습니까? 대통령은 특정 지역의 대통령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대통령
편하게 하셔도 그건 안 되고요. 또 그동안 이 대구의 의원들 여건상 이런 문제를 집요하게 하기가 그런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8년 동안 나라의 대통령이 있어서 할 수 없다면 남은 2년 동안 또 똑같은 상황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얼만큼 이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고 건의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에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있다. 그걸 할 수 있다. 지금 타이밍이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중요한 거지 서 대표님께서 건의하는 건 그걸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이 없네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면 제가 드릴 말이 없네요. 그동안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거의 30년 가까이 일당 독점을 대구에서 했습니다. 그동안 예전에 대구에게 골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 지키겠다 했을 때 과연 지킬 수 제가 과거에 했던 일들을 지금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은 2년씩 하기 때문에 대구의 여러 가지 편한 문제들을 일으키는데 절실하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어쨌건 깜짝 놀랄 만한 고향인 것은 맞기 때문에 기자들이 굉장히 집요하게 묻네요. 아니, 그동안 안 됐는데 왜 갑자기 선거 이틀 전에 저게 된다고 들고 나오느냐. 지적이 일리 있어 보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삼성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한때 논란이 있었는데, 네. 물론 집권 여당이라 더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 이런 문제들은 점점 전적으로 기업 자체에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선거를 이틀 앞두고 저게 기업에서 발표한 것도 아니고, 네. 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저렇게 기자회견 앞에서 밝힐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부적절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아마 국민들도 저거를 곧대로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일주일 전에 김종인 대표가 삼성 사업의 미래차 사업을 광주로 가져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 후로 김종인 대표는 어느 누구도 일주일 지나는 동안에 그 얘기 더 이상 입에 올린 사람을 못 봤어요. 사실은 자, 우리가 1차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추가로 이렇게 할 거다가 나올 걸로 기대했는데 안 나왔거든요. 자, 대구의 10대 기업 유치하겠다는 서청원 의원의 저 약속, 다짐, 제안이겠지만 앞으로 이틀 사이에 또는 총선 직후에 다시 구체화될 가능성 있나요?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야 모두 과연 구체적인 안을 갖고 하는 것인지 좀 의심을 하게 되는 대목이 좀 있습니다. 노력하겠다고 했으니까 노력했는데 안 됐다라고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 봤고요. 저는 과연 어떤 기업이 간다고 궁금해했는데 예를 들어서 노소영 관장, SK 최태원 회장의 부인 노소영 관장이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긴 해서 대구에서 창의교육센터를 열겠다고 했지만은 노 관장이 또 SK를 대구에 어디를 보내거나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룹 회장 사모님이 약속한 것 때문에 그 기업이 투자를 한다면 SK에 투자한 글로벌 주주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떤 식으로 현실화할지도 좀 지켜보고 따져봐야 될 대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권 그동안 이제 부단히 뛰었습니다만 마지막 단계에서 여러 가지 급한 마음에 나온 고양이처럼 들리는 대목들이 한두 가지 등장했습니다. 이제 5시간, 6시간 조금 못 남았는데요. 자, 마지막 순간까지 더 뛰겠죠. 과연 야권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잠시 후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몇몇 지역구 사정은 저희가 좀 점검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대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